안녕하십니까, 원룸마스터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촬영하는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덥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더운데 좀 짜증나는 때도 많겠지만 또 올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여행을 갑니다. 블라디보스톡으로 즐기다 오겠습니다. 좀 쉬다 와야지, 와가지고 또 열심히 영상도 찍고 또 재밌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1년에 여행은 한 3번 정도는 갑니다. 10월달에는 또 유럽 여행을 갈 생각인데요. 돈 벌어서 좋은 차를 타진 않지만 여행 가는 거는 아끼지 않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왜 제가 여행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올려달라고 했던 특약사항에 관한 부분, 이거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정보를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안 하고 싶은데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이렇게 제가 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계약서, 또 잘 적은 계약서도 이렇게 휴대폰에도 저장해놓고 있어가지고 들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존속기간, 용도 변경, 계약의 해지 종료 이런 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저는 남들이 다 하는 이런 비실전적인 거, 이 중국 무술 같은 거, 싸움도 못하는 중국 무술 같은 거 하기 싫고요.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언제 제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입자 간의 분쟁에서 혜택을, 싸움에서 우리가 또 싸워서 이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세입자도 좋고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임대인도 좋고. 세입자분들도 계약서를 쓸 때 명확하게 쓰면 자기도 좋잖아요. 맞죠? 임대인들도 계약서를 쓸 때 명확하게 쓰면 임대인도 좋은 거예요. 세입자를 괴롭힌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명확하게 쓰는데 뭘 서로가 괴롭히는 겁니까? 나는 이 내용을 고지했다. 확인 동의하냐? 한다. 그럼 이대로 간다. 동의하지 않으면 얘기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협상에 관한 부분이죠. 상호 합의고 굉장히 누구를 막 괴롭히고 이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나올 겁니다. 나올 거지만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를 다 명시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서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게요, 침대가 있다고 적어놔야지 다음번에 침대가 더러워요. 완전 더러워. 고양이 오줌 싸놓고 침대 개판 쳐놓고 냄새나서 침대를 못 써요. 근데 내가 사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명시를 안 했으면은 원래 있던 거 아닌데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거 아니고 제가 들고 온 건데요, 원래 있던 거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사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현 시세물은 싱크대, 서랍장도 2개, 리모컨 3개, 리모컨과 개수까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리모컨 뒤에 건전지 넣는 부분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고 리모컨 없고 이런 집 많아요. 연락 옵니다. 리모컨이 없는데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 내가 자기 집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컨 개수, 셋톱박스 리모컨,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3개, 서랍장 2개, 신발장, 싱크대, 닦기, 냉장고, 옷장 1개 싹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준 거는 블라인드, 침대 커버 이런 거까지 내가 줬으면 내가 준 거에 대한 거는 다 명시를 해야 돼요. 귀찮지만 그래야지 나중에 없어졌을 때 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없는데 달라고 나중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싸움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는 싸우기가 싫습니다. 진짜 싸우면 자기 인생 에너지가 낭비되고 솔직히 큰 돈도 아닌데 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명시를 해놓으면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두 번째로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돼가지고 수도요금 제가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통 원룸에 전기랑 도시가스는 개별로 내도록 돼 있지만 수도요금은 개별로 내는 게 아니고 전체로, 건물 전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다 내버립니다. 수도요금. 저희 집 사시는 분은 수도요금 안 냅니다. 근데 이거는 집주인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청구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다, 요즘에는 청구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분리된 집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 못 들었다, 이거 내가 못 낸다고 하는 사람까지는 없겠지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는, 수도요금은 n분의 1로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안 날아오니까
집주인이 청구하겠다 이렇게 딱 적어 주시면 깔끔해요. 나는 수익금 받는다고. 그것도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겠죠. 많이 안 나오니까. 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수도연금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세 번째로 청소비. 뭐 투룸 같은 경우에 8만원 받으시는 분, 10만원 받으시는 분 많거든요. 안 받으시는 분도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못 봤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뭐 천상가?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무조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땐 다 적어 놓는데 나는 6만원 받거나 10만원 받는데 5만원 받거나 8만원 받는다고 적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되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약서 한번 쫙 마지막에 검토해 보셔야 돼요. 별거 아닌 계약이지만, 시시한 계약이지만 이런 거는 원룸 방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체크는 해주셔야지 안전하시다는 거, 나중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 3가지 꿀팁을 드렸고요.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임을 간주한다.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복잡한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1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살 거다 말 거다. 그러면 2가지로 나눠집니다. 1년짜리 계약은요, 기본적으로 계약은 2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년짜리 계약은 이렇게 통보를 한 달 전에 안 하면요 1년 연장이 돼요. 1년 연장.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 묵시적 갱신으로 아시는데 아니라고요. 제발. 댓글 달고 댓글 걸리면 나는 몰라요. 그냥 알아서 공부하세요. 아니라고요. 오케이? 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은 2년 이상 살았을 때, 그럼 2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나가고 싶다 이러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아무 때나. 근데 1년짜리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1년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다 나가신다고 할 때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한 달 전에만 안 하고 2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저 다음 달 나가고 싶은데요 이러면 말씀을 드리죠. 계약서에 미리 저는 얘기를 드리죠. 계약할 때부터 한 달 전에 말씀을 안 주시면 1년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구해주기 싫으면 저한테 중개수수료를 주고 나가시고 사람이 구해줄 때까지 월세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세입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사람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받고 월세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아는 분도 잘 없고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1년짜리 계약은 1년째 연장이 되고 2년이 지나야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나가고자 할 때 얘기를 하면 그 뒤로 3개월 뒤에 바로 나갈 수 있지만 1년 연장이 되면 1년 기간을 또 채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야 되고,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기 싫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제가 받는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기간까지 월세는 받지 않는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임차인은 계약 만기 전 퇴거할 사유가 생겼을 시에는 다음 입주시까지 월세와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부분이고, 그래도 적어 놓습니다. 이런 거. 담배 피는 사람과 애완동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잘 적어 놓은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 사육 시 건물 내 공동 입주민의 소음 악취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내부 훼손 복구 비용과 소득 비용 플러스 소득 비용 15만원을 청구한다. 본 건물은 애완동물 사육이 금지된 건물입니다. 동물 사육 시 타 입주민의 밀원 발생 즉시 명도 조치하고 애완동물을 사육하시더라도 애완동물의 발톱, 이빨, 배설물 등으로 훼손된 시설의 부위는 원성 복구는 물론 이로 인한 소득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내용까지 다 적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성 복구 외에도 소득비를 받겠다. 담배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펴버리면 한 달만 침대에서 담배 쫙 빨면은 여기 뒤에 벽지 다 색깔 변합니다. 이 3년, 4년 지나도 깨끗한 벽지가 한 달 만에 개작살 나는 겁니다. 개작살, 도구작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서 받아야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손해배상 같은 거 보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파손한 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부분적으로 명시를 해야 싸움이 안 나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다 보세요.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끝.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막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싸워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 상대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배를 피거나 애완동물 사육 시에는 소득 비용은 추가로 15만원 더 받는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어야 하며 도배지, 도배를 하는데 천장까지 한다. 도배, 천장 포함 딱 적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깔끔하실 겁니다. 애완동물 이게 문제거든요. 담배 피는 거 문제고, 임대인들 분들은 지금 제 영상 보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광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이거 때문에 제가 또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보증금 100만원짜리들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보증금 100만원짜리들에 대해서 이런 특약이 적습니다. 임대기간 중 월차임 1개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개폐하고 강제 퇴실 가능하며 그에 따른 비품 및 재산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보증금 또한 위약금 처리되어 돌려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문 열고 짐 다 빼쁘고 나가라 하고 쫓아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책임집니다. 이거 저는 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닌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서 이제 세입자분들한테 이제 한번 고지를 해놓는 거죠. 월세를 잘 달라? 뭐 이런 상황까지 가지 말자. 강제 퇴실 규정이라고 해서 보증금 좀 낮은 방에는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임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한 번도 문 열고 들어가서 빼본 적도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뭐 영상 보시고 쓰레기 같은 놈아 뭐 새이 그래 생겨가지고 뭐 소도둑놈 같은 놈이 뭐 이런 말 하면 저는 이런 댓글은 바로 삭제합니다. 그냥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뭐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적어놓는다고 서로 나쁜 게 아니에요. 세입자는 당연히 나의 공간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제대로 월세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월세를 안 주는 놈이 나쁜 놈이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개 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세입자분들 비상연락망입니다. 비상연락망. 오케이? 비상연락망이 있어야 혹시나 도망가거나 월세를 안 주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하죠. 어떤 애가 월세를 안 준다 그러면 비상연락망이 있어야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들분이 월세를 안 주는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조카분이 월세를 안 주는데, 뭐 이렇게 비상연락망, 부모나 뭐 자식의 이런 비상연락망 꼭 필요합니다. 혹시나 나 무슨 일이 모였는만해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뭐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다거나 뭐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연락망까지 꼭 챙기시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완벽한 특약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될까지 빠지지 않는,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의 소지를 다 없애주는 그런 특약사항이죠. 특히 1개월 원체 시 그 강제 퇴실 규정 같은 경우에도 뭐 강제 퇴실에 대한 뭐 변호사비 이런 거 다 세입자 부담이다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도 봤는데, 어차피 뭐 보증금이 1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부담할 것도 없죠. 그냥 압박용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드렸고요. 내용 좋죠? 아 이런 걸 참,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은 유튜버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다들 뭐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해새끼지. 제 촬영 좀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찾아보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저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저한테 맡기려면 뭐 컨설팅으로 요청하시면 비용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면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남의 정보를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기가 공부 안 하고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럼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움직이고 아끼기 위해서 제가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알아보고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저는 진행하고 있고, 원룸 매수 매도 컨설팅, 그리고 인터넷 비싸게 쓰시는 분들
아주 과하게 쓰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인터넷 원룸에 가는 인터넷 TV 교체, 그다음에 CCTV는 무료 아주 많아요. CCTV도 뭐 바꿔드리고요. 건물의 샤시, 화재 보험 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마 전국 최저가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중가보다 30%는 싸지 않나 싶네요. 뭐 CCTV가 8채널에 15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 뭐 이런 식입니다. 뭐 통신사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KT 같은 거는 15가구에 18만원, 19만원 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뭐 거의 반값이죠, 그래 되면. 이런 거는 제가 연결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컨텐츠 촬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삼계탕 한 그릇씩 하시고 몸보심 하시기 바랍니다. 원룸마스터였습니다.